한번 자료를 보시죠. 네. 예,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말 기준의 가격으로 12월 중순에 발간을 한 우리 학생들이 만든 투자 안내서가 있죠. 개미들을 위한 안내서고 그때 하승 과자 이러면서 그때 만든 안내서였고요. 이 안내서에서 학생들이 채권형 주식을 26개를 그때 예,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이 중에는 제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고 크게 동의해서 제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은 매수를 한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26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예, 그때보다 코스피는 11월 30일이고요. 30일 기준으로 가격을 했고요. 그때보다 5월 14일이 지난주죠. 그래서 지금하고는 또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자료를 역대 만들었으니까요. 코스피 8.3% 하락했고요. 코스닥 10.8% 하락. 그러니까 평균 한 10% 하락했다. 예, 뭐 더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그 26종목 중에서 5종목은요. 채권형 주식이었는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격 폭등한 주식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5종목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 보니까 저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네. 그 식품 음료주, 밀가루주 이런 게 있네요. 네. 그렇지만 이런 걸 예견하고 산 건 아니죠. 그렇죠. 예견하고 산 게 아니고 가격, 본인 실적 대비 가치 대비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의견을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요 수익률이 나와요. 현재 수익률 21%, 약간 배당까지 포함하고 배당의 세금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21%, 25%, 18%, 16% 나왔지만은 한 6개월 동안? 예, 6개월 동안요. 하지만 요것들은 식품주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예, 급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채권형 주식은 사실은 사고 나서 단기간에는 한 3, 40% 아니면 50% 이상 이 정도 오르면 파는 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계속 금리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나는 10%에 샀어. 그런데 30%가 오르면요. 이게 10년 만기 채권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30%가 올랐다는 거는 30%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짜리 그 주식이 7%짜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40%가 올라도 여전히 싼 경우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기대 수익률은 15%네. 이렇게 되는데 사자마자 단시일에 이렇게 급등을 하면요. 이 정도면 사실은 파는 게 맞아요. 예, 그 단시일에 그 기대 수익률이 4%에서 지금 8%까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다른 걸 사야죠. 다른 싼 거. 또 15%짜리 있냐? 이러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보유를 했다면 이렇게 저는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왜냐하면 그때 이유가 좋은 주식들이야. 좋은 식품주도 좋은 그 가치주야. 그런데 나는 배당이 중요해. 저는 배당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배당이 좀 낮아서 나는 안 산다. 이런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좀 더 그 비중을 둔 거네요, 학생들은. 예,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배당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할 만한 주식이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요즘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비싸지니까 대주주가 팔고 나왔다면서요. 그래요? 뉴스 잠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대주주가 자기 회사의 가치를 가장 잘 알죠. 그렇죠. 예, 80% 오르면 비싸졌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한 5종목이 되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에 학생들이 선진이라는 주식을 추천하면서 만든 자료예요. 자료를 보면 가격은 이 초록색 가격은 계속 옆으로 기고 있죠. 10년 동안. 예, 기고 있지만은 빨간색 가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치와 가격이 역전된 이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의 흐름이고 가치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빨간색은.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
최고야. 주가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는 이익 실적이나 매출이나 계속 늘고 있다. 꾸준히 이익이 생겨서 그게 우량주의 기본이죠, 그죠? 꾸준히 이익이 생겨서 회사의 재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식. 예. 그래서 이제 예. 경제학과 4학년 정태환 이거 보고 또 증권회사에서 또 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저 그래서요. 본인 이름으로 네. 그때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이 가격 모습은 이런 적이 있었고 뭐 이때 안 팔아도 뭐 꽤 괜찮은 20%대 그렇죠. 수익률이 났다는 거고요. 뭐 샘표 식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빨간색 가격이 가치보단 이렇게 가치가 빨간색이거든요. 그 가격이 항상 좀 높은 편에 있다가 여기에 다시 떨어지니까 그 가치의 상승보다 가격의 상승 속도가 낮은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16% 나왔다. 16% 나와서 이거 15% 이상이니까 매수 추천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고. 요 가치 평가,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네. 따지는 방식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 제가 책에서 이렇게 예.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예, 그 예. 방식을 학생들이 배워서 적용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요즘은 많은 유튜버 분들도 이 방식 쓰는 분도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샘표식품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어요. 제자리네. 예, 이거는 다시 계산해 볼 만하죠. 다시 싸졌으니까. 다시 싸졌으니까. 지금 살만한가? 예, 고민해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고요. 대한제분도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은 ROE가 좀 낮아요. ROE 예측.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재산이 증가해 왔고 여기 점선으로 된 거는 이 학생이 예측한 10년 뒤의 재산이에요. 10년 뒤에 이 주식 순자산 BPS고요. 요거하고 가격하고 비교해 보니 가격은 10년 동안 안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7%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서 매수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때 이후 가격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급등은 한 적이 없지만은 대부분 웬만한 주식들은 다 이렇게 수익률이 26%, 신한지주 16%, 예, 11%, 7%뭐 이런 수준으로 뭐 사실 주가가 10%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것도 막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체크형 주식이 넣기가 좀 애매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그때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준이 그래 하는 대신에 목표 기대 수익률 15%보다는 좀 높여서 18% 이상만 해.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넣었는데 이런 정도 성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펌텍코리아 이런 거 하나 제가 보면 이거는 이런 종류의 주식을 제가 좋아하죠. 제가 핸드폰 껍질 만드는 회사 슈피겔 예, 좋아하듯이 이거는 화장품의 그 펌프 이것도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지만 예. 이게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라고. 예. 그거 메이드 인 차이나 써보면 이것도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예, 이것도 근데 이건 문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된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할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학생들은 도전적이니까 나름 이렇게 과거 비상장일 때 지수도 가져와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14.3% 그러니까 15% 안 되니까 학생이 요거는 요때보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16,000원 이하일 때 사자 이런 의견을 그때 줬었죠. 그런데 가격은 실제로 16,000원 이하 요때 살 기회가 요때 있긴 있었죠. 요때 샀으면 뭐 괜찮은 수익률이 났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6개 중에서 제가 보여준 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고 그렇죠. 학생들 얘기 때문에 나도 사게 됐다라는 종목이 있어요. 학생들 때문에 제가 사게 된 주식이 동원산업, 슈피겐코리아, 삼성카드였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비중을 제가 투자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도 제가 오늘도 사고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요거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뭐 농심홀딩스, 교보증 그 정도는 마이너스가 좀 낮네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났고 대부분이 플러스 수익 뭐 10% 이상도 깨도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코스피나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10%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 그렇죠 시장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네. 수익률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장기적으로 돈 벌 수 있어요라고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고. 사람들이 못 믿거든. 같이 그러니까. 투자해서 어떻게 돈 벌어? 재미없고 장기 네. 투자 어떻게 돈을 벌어? 이건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벌 수 있다. 예, 실제로. 예. 시장은 이렇게 빠져도 네. 그 원칙에 따라서 한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오른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걸 사면 되는지. 근데 요거는 지금 그때 했었고, 여기 기업은행 같은 것도 있고, KTNG도 있었고, 원래 가지고 있었는 게요. 상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그때 샀고, 지금은 상대 매매 중이야. 상대 매매 중이야. 여기 있는 종목들은 상대 매매 중이에요. 요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 여전히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일부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저는 팔고 있죠. 왜 팔까요? 그 파는 이유는 사실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이 정도 올라가서는 원래 절대적으로는 매도할 가격이 아직 아니에요. 더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줄줄줄 흘러내려서 기대 수익률이 그전에는 비싸서 쳐다보지도 못하던 이 한우 툭불 중에서도 9번 적혀 있는 게 제일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먹는 것들이 지금 가격이 세일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팔아서 처음에는 제가 배당 나오는 돈으로 떨어지는 주식들을 사다가 그럼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하는 게 아까 뭐를 판다 그랬죠? 달러를 팔고 달러를 팔아서 주식을 또 사다가 그래도 계속 내려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계속 제가 물타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있는 주식 중에서 이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산해 보면 아직도 15% 이상이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 걸로 교체 매매, 상대 가치 매매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부 좀 삼성카드도 슈퍼앤코리아는 뭐 그렇게 많이 팔진 않았지만은 삼성카드 같은 경우 이렇게 팔면서 지금 다른 거를 매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네네네네. 뭐 증거를 대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그 자료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분석도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신규로 매수한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 그 어떤 종목들을 신규 매수했는지를 잘 보면요. 가격이 2020년 종가에서 2021년 11월 종가 비교해 보면 가격이 다 하락했죠. 아, 하락한. 예,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떨어지는 칼날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고 계속 매수한다라는 그 원칙을 계속 이렇게 지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이것이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뭐 이래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예,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을 선호하고 그런 신규 매수는 그런 그 쪽으로 항상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KTNG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안 샀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안 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주가가 초록색 주가가 이 빨간색에 붙을 만큼 이제는 가치와 가격이 근접한 이 좋은 주식이 이러니까 사도 된다는 판단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미래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사도 된다. 기대 수익률 12%. KTNG는 굉장히 우량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계산으로 12% 이상 정도면 사도 돼.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것도 떨어지는 칼날을 저도 이것도 계속 샀었거든요. 이 가격 모습 보면 이게 제가 항상 그리던 그 그림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물타기하고 물타기하라라는 쪽으로 하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됐고요. 슈퍼앤코리아도 가격은 이렇게 폭락했죠 작년에. 그런데 돈을 못 벌어서 그러나 보니까 돈은 계속 잘 벌어. 이런 거 매수를 이렇게 저가 매수하면 또 괜찮았고요. 또 삼성카드도 계속 실적은 꾸준히 오르는데 가격은 10년 전보다 싸. 예,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때 작년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물타기 하고 물타기 했더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장애도 안 빠지고 있더라. 그런데 다 좋았던 건 아니고요. 6종목은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뭐 마이너스도 큰 폭으로 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요 가격에는 아직 매수 불가 의견을 그때 냈었거든요. 7만 원대에서. 예. 그때 매수 불가 의견을 냈고 그래서 이것도 뭐 잘못된 판단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요. 삼양 통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지만은 저는 여전히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쪽에 주식 종류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복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가치는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여기 보면 코엘 패션이나 아시아 재지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별로 제가 이런 거는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샀더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난다. 우리가 여기 보면 지수 대비해서 큰 폭으로 빠진 이런 거는 보면 그림을 보면 가치는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4만 원에서 7만 8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가격은 15,000원에서 5만 1,000원 3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사실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주식이에요. 예. 뭐 최근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어요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그런 거는 약간 더 장기적으로 우리는 보고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거는 모멘텀에 가깝다. 네. 그렇게 봐서 이런 거는 좀 조심을 앞으로 해야 되고 반면에 그래서 요 보시면 가치 증가보다 가격 증가가 또 훨씬 빨랐다. 예, 그래서 삼양통상 같은 이런 거는 지금 가치 증가보다 가격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예, 이런 거는 또 괜찮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12월 달에 오셔서 27종 학생들을 이런 가치 투자법을 네네. 교육을 해서 네. 선정한 그 27개의 주식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네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어려운 10%가 빠지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네. 그때 작년 수익률이 얼마셨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서 우리 서 교수님. 작년이 좀 평소에 했던 걸 추수하던 시간 작년은 좀 많았죠. 한 50% 정도. 50%. 네. 예.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도 가치 투자, 장기 투자로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장기 투자의 관점이 적당한 그 가치가 됐을 때는 판다. 무조건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교체를 한다. 그리고 저 중간에 예. 더 싸 보이는 주식이 있을 땐 또 그걸로 교체한다. 네. 그리고 제 눈에는 정권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정권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권주 비중을 줄이면서 삼성카드, 뭐 KTNG, 슈퍼경코리 이런 것들을 이제 샀는데 요즘은 다시 정권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지는데도 그전에는 잘 비싸서 못 먹던 대형 정권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관심을 가지는 게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네.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한번 요 하나만 한국금융지주. 예, 요거 요즘 가격이 떨어지는 칼날이 되고 있죠. 칼날이 되고 있고 뭐 기본적인 이런 팩터들이 있는데 이런 게 왜 그전에는 비싸서 그렇지 비싸서 못 사지 너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유가요. 10년 전에 순자산이 36,000원이었잖아요. 그 중간에 배당을 이렇게 주면서도 지금 현재 순자산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3배 넘는 그런 순자산 가치 증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4만 원에서 8만 원 수준 2배 정도밖에 없었고 이 중간에 배당 같은 것도 과거에는 요 정도에 불과한 배당이 이때는 안 샀죠. 배당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배당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수준 이상이구나. 이런 판단. 거기에다가 ROE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데 미래의 자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ROE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ROE가 과거 ROE에 비해서 레벨업했다. 레벨업해서 이게 유지되면 또 이게 앞으로 3배, 4배 그렇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요즘 밸류에이션을 해서 평소에는 비싸서 못 사던 거를 지금 외국인 떨어지는 칼날에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외국인이 요거 많이 팔겠죠. 이렇게 팔다 보면 이거는 대형주니까 거기
네, 속해 있어서 뭐 그래서 덕분에 지금 싸게 사고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모실 때 한국금융지주 어떤 모습일지 그때 한번 보시죠. 네, 기대가 되네요. 잘 많이 빠졌으면 소주 한잔 사주시죠. 요즘 우리 손목 거는데. 네. 네, 채권 투자의 정말 최고수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네, 채권 출신 주식 투자의 고수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네, 오늘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간 또 한번 준비하도록 하죠. 네. 오늘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